어머님, 아버님,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고민과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말하기 민망하고도 외로운 주제가 바로 부부의 성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퇴 후에 같이 있는 시간은 늘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멀어지는 것 같아 서운하고, 또 한쪽은 관심이 없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연을 받아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남자의 욕구도 줄어드는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과 몸의 반응이 달라질 뿐이죠. 반대로 아내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성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관계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다 보니 대화도 줄고 각방을 쓰며 점점 정서적으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의 성생활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부부의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젊었을 때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듯이 성생활도 형태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화, 포옹, 손잡기 같은 작은 스킨십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행복도와 결혼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관계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운동 효과도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우리 부부만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야한 영상 속 장면을 억지로 따라하기보다 서로의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질건조나 통증 때문에 관계가 힘들 수 있는데 요즘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치료와 방법도 다양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내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는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여자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주책이라 여기기보다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주신다면 부부 사이가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노년의 성생활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특히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참고했으니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도 편안히 들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성은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폐경 이후 질건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 잘못되거나 비정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노년의 성생활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권합니다. 성관계 시간 자체를 길게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 전의 준비와 분위기 조성에 더 많은 시간을 쓰라는 말입니다. 최소한 15분 이상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포옹이나 가벼운 애무 같은 전이 과정을 충분히 가지면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성관계의 시각도 신경 쓰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아침 시간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몸이 하루 중 가장 안정되고 혈압이나 심장 박동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밤늦게보다는 아침 시간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한 운동을 막 끝냈다든지 식사를 한 직후라든지 목욕을 하고 난 직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는 오히려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나 목욕을 하셨다면 30분 정도는 지나고 관계를 가지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성관계 자체만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대화와 스킨십을 늘려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잠들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성생활도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분들 중 일부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야한 동영상 속 장면을 흉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내분의 몸과 마음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요구는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편이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책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긴 애정과 관심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생활은 서로의 존중과 배려 위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성관계가 건강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복상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그런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서 심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실제로 성생활은 근육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내는 활동인 만큼 체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우울감이나 불면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남성분들에겐 발기부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꾸준한 하체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걷기, 가벼운 달리기, 스쿼트 같은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성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항문을 조였다 푸는 운동이 있는데 이건 남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여성분들께는 요실금 예방과 성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남성분들에게는 사정 조절이나 발기력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히 욕구 충족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이해, 몸 상태에 맞는 배려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과 마음가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부의 행복과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작은 노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가 성에 대해선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대화 없이는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이 좋고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바람을 들었을 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불편하다는 솔직한 감정을 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풀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둘째, 스킨십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함께 TV를 보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친밀감은 크게 회복됩니다. 이렇게 쌓아간 정서적 유대감이 다시금 성생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몸을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질건조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땐 시중에 판매되는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편함을 줄여주고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발기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보조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기구에 의존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이 성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걷기나 스쿼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하루에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서로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아직도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더라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것은 그 부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성생활의 횟수보다 서로가 즐겁고 편안한지, 애정을 느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젊을 때처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부부만의 리듬을 찾아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노년의 성생활은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솔직한 대화, 작은 스킨십, 몸을 위한 준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부부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이 들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주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애정이고 살아온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부모님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